마지막 섹션 Comparing Means with ANOV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앞서서 우리가 원 샘플일 때, 그룹이 하나일 때, 그다음에 그룹이 두 개일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Paired, 그다음에 그냥 Independent. 자, 이번에 할 거는요. 그룹이 세 개 이상 있을 때 각 그룹의 평균이 서로 다르냐, 혹은 하나라도 다르냐, 혹은 다 같냐. 여기에 대해서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티베이팅 프로블럼으로 울프강에 있는 이제 알드린이라는 이제 살충제 농도에 대한 데이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테네시에 있는 울프강이고요. 이 울프강은요, 클로드데인이라는 살충제, 그다음에 엘드린, 그다음에 디엘드린 둘 다 살충제를 포함한 폐기물 투기 때문에 버려진 살충제 산업에서 사용했던 이 버려진 장소를 지나서 흐른다고 해요. 저도 정확히는 어딘지 몰라요. 뭐 여긴가 봐요. 뭐 이러한 이제 highly toxic한 이제 유기 화합물은요, 다양한 암과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대요. 물론 나쁘겠죠. 자, 이러한 나쁜 물질이 강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표준 방법은요, 6, 10 steps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거래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강이 있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할게요. 그럼 농도는 이 위에서 이렇게 살짝 뜨는 것도 아니고 바닥 깊숙한 곳에서 땅을 파서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뭐 6, 10 위치에서 아마 뭐 이렇게 넣어서 채취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화합물은요, 물보다 밀도가 높아서요, 바닥에 가라앉는 뭐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분자가 침전물 입자에 달라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간 깊이보다는 바닥 근처에서 더 높은 농도로 발견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바닥에서 농도가 높은지, 혹은 가운데서 농도가 높은지, 혹은 뭐 표면에서 농도가 높은지 이걸 체크해 보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모았고요. 여기 depth 보시면요, 3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보여요. 3 레벨은 이게 만약에 categorical variable이죠. depth가요. 거기에 총 구성 요소 bottom, mid depth, surface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3 레벨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탐색적 자료 분석, 데이터 요약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요약한 결과입니다. 즉, 데이터를 그래프와 수치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은요, 그냥 스캐터 플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은 닷 플롯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여하튼 간에 이게 가로로 그려놓은 뭐 플롯이다. 보시면 어때요? 이거 아래쪽은 농도예요. 엘드린의 농도. 자, 서페이스에서는요, 3에서 한 5.2 정도 이렇게 되고, 미드뎁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부터 이젠 한 7,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경우에는 4부터 9 어때요? 대략적으로 뭐 시메트릭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아웃라이어가 있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서피스에서 조금 농도가 낮은 것 같은 이러한 경향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경향성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summary statistic 보시면요, 샘플 사이즈가 각각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본 평균이 6, 5, 4 이렇게 해서 점점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농도 해서 바람 같은 경우에는 6 해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1.58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요, 1.58 나누기 루트 10 해서 대략적으로 한 0.5 정도 되겠죠. 그 0.5, 5.5부터 6.5. 그 다음에 서페이스만 보면요, 여기 한 4.2. 그 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0.6밖에 안 되네요. 루트 10. 그러면 이것도 한 0.2 정도 되죠, 대략. 그러면 한 4.4부터 4.0부터 한 4.4까지 우리가 2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으로 늘려도 3.8부터 한 4.6, 여기는 5.0부터 한 7.0 겹치지가 않죠. 그래서 그림으로 대충 그려봤을 때는 어때요?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이 없으니까 아마도 이 바닥에서의 엘드린의 농도와 표면에서의 엘드린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상 그룹이 3개죠. 그래서 그 3개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방법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리서치 퀘스천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3가지 수준의 평균 엘드린 농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자, 참고로 농도가 깊어짐에 따라 엘드린 농도가 짙어집니까가 아닌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니까 그 바닥에서의 농도가 제일 짙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이 부분은요, 단순히 bottom을 B라고 치고요. mid depth는 그냥 M이라고 할게요. surface는 S라고 하고요. 이게 다 같냐? 혹은 하나라도 다르냐? 즉 다시 써보면 자, 이걸 테스트하고자 하는 거예요. 혹은 깊이에 따라 엘드린의 농도가 짙어진다. 자, 이러한 alternative hypothesis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는요, 이런 경향성이죠. 깊이에 따라서 엘드린 농도가 짙어진다. 이거는요, 우리 선형 회기 모형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 강좌에서 디테일하는 부분까지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그룹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시그마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을 알면 Z 테스트, 만약에 모르면 T 테스트를 사용을 했죠. 그런데 우린 지금 3개 이상의 그룹을 쓰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F distribution 혹은 F statistic 그리고 이것이 따르는 게 F distribution 그리고 이 F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한 테스트를요, 우리는 아노바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아노바 테스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노바 테스트는요, 이제 아웃컴 베리어블의 평균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의 수준에 따라 다른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널 하이파서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의 레벨이 총 K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1번 그룹, 이 경우에는 뭐 bottom 그룹, 그다음에 2번 그룹, 그러면 mid depth 그룹, 3번 그룹, 함께 surface 그룹. 이런 식으로 있을 때 mu1과 mu2 각 그룹의 population mean이 우리가 mu1, mu2, mu3라고 했을 때 null hypothesis는 모두 같다. 그리고 alternative hypothesis에서는 이걸 만약에 다 써줘야 된다고 하면요. or 이게 3겠죠? or 이런 식으로 해서 all possible combination을 써야 되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t least one mean is different than others 이렇게 하거나 80 is not tru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노바 테스트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예상한 대로 우리 투 샘플 케이스에서 사용했던 그 조건들과 완벽하게 동일해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제 우리가 추출한 샘플들, 즉 observation들이 이제 그룹 내 및 그룹 간에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표현하면 여기 A라는 그룹이 있고요. 여기 B라는 그룹이 있고 C라는 그룹이 있으면 여기에서 샘플을 일부 추출하고 여기서 샘플을 추출하고 여기서 샘플을 추출해서 그 결과가 XN1, Y1부터 YN2 Z1부터 ZN3라고 할게요. 그러면 XI와 XJ 서로 다른 IJ에서 각각이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YI와 YJ도 인디펜던트, ZI와 ZJ도 서로 인디펜던트 뿐만 아니라 모든 IJ에 대해서 서로 같아도 돼요. Y, J가 인디펜던트, X, I,
Z, J가 independent, Y, I, 아니 Z, J가 independent. 이게 다 성립을 해야 돼요. 앞서서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디펜던스 체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소표본, small popul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인디펜던스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항목 데이터가 모집단의 10% 미만에서 추출한 단순 무작위 표본이면 된다. 일단 랜덤하게 뽑았다는 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simple random sampling. 그 다음에 이게 소표본이 아니다. 대표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10% 기준점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10%다. 이거는 쓰는 건 사실 잘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기준점으로 10%를 제시하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데이터가 독립이려면요, 우리 두 번째 섹션에서 paired data라고 소개했잖아요. 여기에 페어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페어가 있다, 그럼 아노바 못 쓰죠. 못 쓰면 그럼 어떤 테스트를 써야 되냐? 조금 더 어려운 테스트를 쓰셔야 되는데 현재 수준의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테스트 불가 합니다. 이제 다른 과목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배우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각 그룹 내의 관측치는요, 거의 정규 분포를 따라야 돼요. 자, 엄밀히 따지면요, 이제 large sample에서는요, 아웃라이어가 없어야 돼요. No outlier. 그리고 small sample에서는요, small sample size에서는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 population distribution이 normal distribution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sample size가 작을 때 특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룹 간의 variability가 거의 같아야 합니다. 즉, 분산이 같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이제 새로운 조건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산 각 그룹, 제가 그냥 이거를 2차원으로 표현을 하면요. A라는 그룹은요, 센터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A. 자, B라는 그룹은요, 센터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C라는 그룹은요, 센터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각각의 센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standard deviation of A, 여기는 standard deviation of B, 여기 standard deviation of C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반지름들이 서로 다 비슷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거 왜 그래야 되냐?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요, B가 엄청 크다고 할게요. 이렇게 남들보다 2배 커져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도 어때요? 굉장히 많아지죠. 그럼 이걸 고려한 테스트 스태티스틱 혹은 특히 스탠다드 오브 에러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져요. equal error variance가 아니면요. 자, 그래서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다른 과목에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증명을 해가면서 배우도록 하고요. 자, 기초 통계학에서는요, 그냥 equal variance를 가정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디테일한 이제 아노바 테스트 스태티스틱 계산하고 뭐 p-밸류 계산하고 결론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먼저 앞서 배웠던 Z 혹은 T 테스트와 아노바 테스트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Z와 T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룹이 하나 혹은 두 개가 있을 때 그 평균을 비교하여 그 각각의 평균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관찰된 차이가 샘플링 베리어빌리티에 뭐 기인할 수 없는지 거기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뮤1과 뮤2가 같은지 혹은 뮤1이 어떤 특정가 뮤0와 같은지 이걸 확인하는 게 Z와 T 테스트의 목표예요. 궁극적으로 Z와 T 테스트가 다른 거는요.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계산할 때 시그마를 쓰냐,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쓰느냐 그 차이예요. 이 차이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어떤 Z 스태티스틱스는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T 스탯 같은 경우에는요. T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여기는 n-1 이걸 따르게 돼요.
자,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까지 먼저 하고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개 혹은 그 이상, 사실 2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3개 이상의 그룹일 때 주로 아노바를 쓰고요. 자, 이 그룹의 평균을 비교해서 그 평균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가 관찰한 차이가 모두 샘플링 베리어빌리티에 기인할 수 없는지 이때 확인을 해요. 뭐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1 or 2고요. 여긴 2 or more이에요. 자, 그래서 H0는요. null hypothesis는 이제 모든 population mean이 같다. alternative는 어때요? 하나라도 다르다. 달리 얘기하면요. 여기는 항상 two-sided예요. 개개 요소로 보면요. 근데 여기선 어때요? one-sided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노바는요. two-sided 테스트밖에 안 되고요. 2그룹일 때도요. Z와 T는요. one-sided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개일 때는 Z와 T 테스트를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도 two-sided 테스트를 하겠다 하면 둘의 결과는 항상 일치하기는 해요. 자, 그리고 스태티스틱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F 스태티스틱 이걸 이용할 거고요. 이건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냥 넘어갈게요. 자, 먼저 스태티스틱 계산하고 나면요. 나머지는요. 그대로 p-value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Z라고 하면 Z가 우리가 계산한 Z 스텝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혹은 큰 확률 이거 계산해서 two-sided면 곱하기 2 아니라면 거기에 맞게끔 방향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죠. F도 마찬가지예요. 아노바 테스트도 F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우리가 찾은 F 스탯을 넣어서 거기에 맞는 확률 찾아주시고요. 만약에 p-value가 작다 그럼 reject the null hypothesis 아니라면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테스트의 프레임워크는 다 똑같아요. 딱 하나 다른 게 뭐냐? 여기 사실 2개네요. hypothesis 이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statistic 어떤 통계량을 사용할 것이냐. 이게 이렇게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노바 테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죠. F 스태티스틱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F 스태티스틱이 따르는 F 분포라는 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남았겠네요. 자,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예제로 돌아가서요. 우리 그 세 수준 사이의 평균 알드린 농도의 차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올바른 가설은 무엇입니까? 이게 있는데 제가 사실 이게 객관식이었는데 다 지워내고 이렇게 썼습니다. 주관식처럼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모두 같다. 그리고 HA 얼터너티브에선 적어도 하나의 평균은 다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룹 내에서 큰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그룹 간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건 이제 그림으로 좀 보셔야 돼요.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요. 자, 그룹 내 변동성이라는 건요, 이 바텀 이쪽에서 평균이 대략 여기일 거예요. 뭐 옆일 수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보면 이 반지름 이게 베리어빌리티죠. 베리어빌리티가 상당히 크죠. 자, 이쪽 그룹은 어때요? 이만큼. 뭐 상대적으로 좀 작아졌고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좀 더 작아졌죠.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대충 요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냥 얘가 가운데이니까 한 요 정도의 베리어빌리티가 있어요. 그 다음에 between grou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여기라 그랬죠. 얘는. 그리고 여기는 평균 여기라 그랬고요.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는 얼마죠? 요 파란 초록색 바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는 얼마죠? 요 초록색 바. 그다음 하나 더 해야 돼요. 얘랑 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자, between 그룹 간의 variability는 대략 어느 정도예요? 이 세 개 바, 이거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저도 이거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가지고 이 세 개의 선분의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럼 대략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또. 자, 비교해 보면 어때요? 서로 비슷한가요? 네,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런 비율을 바탕으로 우리 F 스태티스틱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2차원으로 그려볼게요. 베리어빌리티가 뭔지는 방금 설명한 거고요. A라는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을 설명하지 말 걸 그랬네. 여기는 B라는 그룹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C라는 그룹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다 equal variance는 성립한다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이 이제 two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할게요. 95%의 영역의 데이터들이 다 여기 안에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A, B, C 평균은 서로 달라 보이나요? 적어도 하나는 달라 보이나요? 네, 달라 보이죠?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다 여기 몰려 있고 서로 겹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를 센터는 그대로 유지한 채요. 제가 이 각 그룹의 베리어빌리티를 엄청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볼게요. A도 올리고요. C도 올릴게요. C도 2배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B도 올릴게요. 어때요? 데이터들이 많이 겹치죠. 보면 이제 이만큼 겹치고 이만큼 겹치고 이만큼 겹쳐요. 그래서 사실 between 그룹의 variability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within 그룹의 variability를 올리니까 데이터들이 굉장히 겹쳐서 왠지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없어 보이죠? 자, 이렇듯이 우리 F statistics에서는요, between 그룹의 variability랑 within 그룹의 variability 그 비를 이용할 거예요. 만약에 within 그룹, 즉 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엄청 커요. 그 다음에 between 그룹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그럼 어때요? 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마도 이 null hypothesis가 true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we fail to reject null hypothesis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 초록색으로 그려진 것처럼 between 그룹의 variability는 큰데 within 그룹의 variability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으면요. F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F statistics입니다. 그러면 우리 variability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남았죠. 자, 그게 이제 MSG mean square of group, mean square of error 이거를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define 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um of square between group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약자로 우리 SSG라고 쓰고요. 당연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룹 간의 베리어빌리티를 보여주는 매저예요. 여기에서 SSG는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자, 그룹 간이니까 우리 그룹이 두 개만 있다고 합시다. A라는 그룹이 있고요. 여기 B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안에 수많은 observation들이 있겠죠.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SSG 같은 경우에는 X바가 있는데 이건 grand mean이라고 해서 모든 observation들의 평균. 그래서 대략 한 이 정도 초록색으로 바꿔서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이쪽이 X바. 그다음에 XI 바는요. 여기 A라는 그룹의 평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파란색으로 합시다. 여기 X1 바. 여긴 두 번째 그룹 1이라고 할게요. 여기 2. X2바는 당연히 여기 있겠죠? 자, 그러면 X바와 X1바의 차이 여기죠? 그 다음에 X2바와 X바의 차이 또 여기죠? 이 길이를 제곱을 합니다. 여기 sum of square니까요. 제곱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ni라고 해서요. A에 속한 observation들의 수만큼 곱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왜 하냐면
지금 observation들이 여기 대략적으로 6개 있죠. 근데 뒤에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는요. within 그룹의 variability예요. 그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 또 하겠지만 이 길이들의 제곱합을 할 거거든요. 그럼 길이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 길이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6번 더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한 번밖에 안 더해요. 그럼 누가 크겠어요?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순히 우리가 sum of square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이제 within 그룹의 variability가 항상 커지겠죠.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A라는 그룹의 총 개수 6개 곱해주고 B라는 그룹의 observation 수 뭐 여기 7개라고 할게요. 7.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sum of square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평균 제곱 거리거든요. 그래서 MSG, mean square of group, between group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egree of freedom이 나오는데요. 이 degree of freedom은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 SSG를요, 평균이니까 어떠한 숫자로 나눴을 때 MSG가 될 거예요. 분모에 해당하는 게 degree of freedom이고 이 나눠주는 이유 이거 자체는 우리가 K 빼기 1이라고 할 거예요. K는 number of groups. 그래서 이 얘는 그룹이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degree of freedom은 1. 그 다음에 우리 Aldrin example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surface, mid depth, bottom 해서 3개 있죠. 그때는 degree of freedom이 2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정의되냐? 이거는 마찬가지로 증명 현 레벨에서 못하고요. 나중에 아마도 수리 통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남은 거는 within 그룹의 variability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sum of square total SST부터 설명할게요. 그룹 간의 변동성을 측정하고요. 이 경우에 우리 약자로 SST, 그 다음에 XI 빼기 X 바 grand mean. 그래서 아까 이렇게 2개 그렸었잖아요. A, B. 그리고 grand mean이 여기 있었죠. observation들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 길이들을 다 조사를 해요. 있다고 할게요. observation들이. 여기에 제곱합. 이게 SST고요. 그 다음에 sum of square of error 같은 경우에는요. SST를요. 아까 구했던 우리 SSG를 뺀 걸로 정의가 되고요. 실제로 식은 우리가 써보면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그 공식들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이게 SSG죠. 그럼 빼기 SST는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건 K까지 더하고 여긴 N까지 더하지만 여기 웨이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보정은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i가 1부터 n까지 제 기억에는 아마 x1 어떻게 쓸까? 1i 빼기 x1 바 제곱 이걸 그럼 n1이라고 바꿉시다. 1부터 n2까지 x2i 빼기 x2 바 제곱해서 전에 제가 그렸던 거 여기가 x1 바고 여기가 x2 바라고 했죠? 요 길이들의 제곱합 그리고 이 그룹 내에서는 이 그룹 길이들의 제곱합으로 나타내요.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다 풀어내면 이렇게 또 유도해서 얻어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냥 SST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sum of square total 빼기 sum of square group 해서 이렇게 SSE를 일반적으로 구해냅니다. 자, 우리 F 구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variability, within group, 그 다음에 between group 그거죠. 그래서 아까 MSG는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 MSE만 남았어요. 자, MSE도 여기 보이는 SSE를 어떤 숫자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 degree of freedom은
n 빼기 k입니다.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100개고 여기에서 그룹이 2개죠? 그러면 98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배우느냐? 아마도 수리통계 혹은 이 부분은 아마 앞에도 마찬가지고 회기, 선형 회기 시간에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같은 내용을요, 많은 수업에서 중복해서 가르칩니다. 혹시 또 까먹을까 봐. 하지만 어떤 과목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아웃풋만 주는 과목이 있고요. 어떤 과목은 일일이 다 증명하는 과목이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F 스태티스틱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F 스태티스틱은요, variability between groups를 variability within groups로 나눠준 거고요. 다시 표현하면 MSG를요, MSE로 나눠준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각 그룹의 평균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각 그룹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확률적으로 보면 이 원 안에 각 그룹의 observation들이 관측될 확률이 뭐 한 99%다. 이 바깥쪽에 각 그룹의 observation들이 나올 확률은 뭐 1%밖에 안 된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그림으로 봐도 각 그룹의 평균 자체가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죠. 즉, reject null hypothesis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MSG는요, 그룹 간의 베리어빌리티, 즉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선들의 평균 거리를 말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러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MSE 같은 경우에는 각 그룹에 대한 여기 이 원들에 대한 반지름 평균 거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초록색과 파란색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크죠? 초록색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 스탯이 굉장히 큰 값이 나와요. 달리 얘기해서 또 다시 우리가 그대로 센터는 유지하는데 만약에 반지름을 좀 많이 키울게요. 이렇게 여기 A그룹, 여기 B그룹, 여기 C그룹 이렇게 되면 내가 관측한 데이터들이 A그룹에 속하는지 B그룹에 속하는지 C그룹에 속하는지 굉장히 모호한 이러한 그룹, 이러한 이제 모양이 나오거든요. 데이터가.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각 그룹의 평균이 다르구나라고 확정 짓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케이스 1과 비교해서는요. 여긴 케이스 2라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F스탯을 대략적으로 한번 구해 보면요. 어때요? 여기 있는 평균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F스탯이 이번에는 1보다 작아지겠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reject null hypothesis 하기를 원하고 이 경우에는 fail to reject null hypothesis 하기를 원하죠. 즉 이 경우에 각 그룹의 평균이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따라서 p-value는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 거냐? probability, F스탯은 F distribution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F가 여기 있는 우리가 계산한 F 스태티스틱보다 크면 이제 p-value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게 이제 F 스탯의 F 디스트리뷰션의 개형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F 스탯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이 정도 넓이가 즉 0.0001 굉장히 작게 나올 거고요. F 스탯이 여기 굉장히 작다, 0에 붙어 있다.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 영역 어때요? probability가 굉장히 크죠. 거의 1에 가깝죠. 그래서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하도록 우리 p-value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큰 F 스태티스틱을 얻으려면요. 당연히 이 MSG가요. MSE보다 현저하게 커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p-value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우리 F 테스트가 작동을 하게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 Z랑 그다음에 T 테스트, 그다음에 F 테스트. 사실 이건 아노바 테스트라고 많이 부르죠. 그다음에 지난 섹션에서 우리 카이스케일 테스트. 자, 여기까지 배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테스트를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 설명하기 앞서서 F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손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F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말은요. 여기 테이블 하나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 이 테이블을요. 우리가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아노바 테이블. 자, 아노바 테이블을 항상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아노바 테스트에서 하고 싶은 건 그룹 간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룹이라는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sum of square of error 해서 에러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요. sum of square, total도 있었죠. 그래서 total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우리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강물의 깊이에 따라서 알드린의 농도가 달랐느냐 이거였죠. 그래서 그룹 자체가 말하는 건 depth, categorical variable. 그다음에 error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이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것들, 우리는 이거를 residual 혹은 잔차라고 부릅니다. 그냥 error라고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먼저 여기 있는 degree of freedom 이게 중요하거든요. F 디스트리뷰션은요. 모양이 너무 복잡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 모양은 degree of freedom 1, degree of freedom 2 해서 두 개의 자유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한 자유도는요. 분자에 영향을 미치고요. 혹은 이제 한 자유도는 분모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 F 디스트리뷰션 약간 이렇게 생겼죠? 이걸 변형을 하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뒤에 거를 또 변형을 하면요. 아주 계략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계속 변화를 시킬 수가 있긴 해요. 뭐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생략하고요. 자, 이 부분 자세히 배우시려면 이것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리통계학 대학원 정도는 가셔야 돼요. 혹은 대학원 회귀분석 이 시간까지는 이 수업까지는 들으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 우리 중요한 거는 degree of freedom이거든요. p-value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그냥 f라고 썼지만 사실은 df1, df2가 f 스텝보다 크다. 요거를 이제 보이셔야 돼요. 그럼 우리 df1과 df2가 뭔지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 컬럼에서 degree of freedom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룹의 degree of freedom은요. 여기 k 빼기 1 해서 number of groups에서 하나 빼주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total 같은 경우에는 총 observation에서 하나를 빼주는 경우. error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차이. total이 훨씬 크죠. degree of freedom 자유도는 항상 양수여야만 돼요. 그다음에 degree of freedom 자체도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름 자체가 자유도잖아요. 근데 뭐 그러한 개념은요.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그냥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로 돌아와서 우리 여기에서 왜 2냐? 우리 그룹이 3개였죠? 그래서 하나 빼면 2개. 그리고 각 그룹에서 10개씩 우리가 샘플을 뽑았었죠. 그럼 총 observation은 30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빼면 여기 29. 그러면 degree of freedom of error는요. 당연히 29에서 2를 뺀 27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컬럼 설명할게요. 두 번째 컬럼은 sum of square.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룹에 해당하는 SSG. 두 번째는 당연히 SSE겠죠. SST. 자,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SSE 같은 경우에는 SST 빼기 SSG니까 이 표에서 봤을 때 반드시 54.29 빼기 30
아니고 16.96이 37.33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나오면 이 아노바 테이블은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SSG를 이 16.9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공식 넣으시면 돼요. 먼저 이제 데이터 보시면요. N이 각각 10개씩 있었죠? 여기 그 강에서 알드린에 대한 농도를 우리 세 가지 레벨에서 측정을 했었죠. 그리고 각각의 평균이 6.04, 5.05, 4.1, 그리고 그랜드 민이 5.1 이렇게 나왔었죠. 자, SSG에 대한 공식은요. sum of ni 곱하기 xi 바 빼기 x 바 제곱, 그거를 이제 모든 그룹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룹 바텀부터 할게요. 자, 바텀 보면 이제 10, ni가 10이죠. 그 다음에 x1바는 6.04, 그 다음에 그랜드미는 5.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그룹 다시 10 곱하기 5.05 빼기 5.1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서페이스 그룹은 10 곱하기 4.2 빼기 5.1의 제곱 합쳐서 16.96 나와서 여기다 숫자, 이 숫자가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거 우리 컴퓨터에 넣어보면 커맨드를 따지면 한 2줄 정도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단순 반복 작업은 우리 과거에 하는 일이지 지금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는 하는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즉 이제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 원리는 다 할 줄 알아야 코딩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버깅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준 아웃풋을 무턱대고 믿다가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에러가 있으면 우리 신뢰하지 말아야 될 테이블이거든요.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조차 모른다면 잘못된 숫자들을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간단한 기본 원리들은 다 아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기초 통계학에서 소개하는 대부분의 통계적 방법론들, 테스트들은요. 굉장히 그 기초가 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그 방법들을 다 외우고 이해하실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SSE랑 SST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계속해서 설명할게요. SSE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ST 계산하면 자동으로 나오죠. SST 54.29는요, 당연히 공식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뭔지는 모르니까 일단 공식에 그냥 3.8이라는 첫 번째 observation을 grand mean으로 빼주고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포인트 4.8을 grand mean 5.1에서 빼주고 제곱, 이렇게 해서 모두 더하면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부분을 다 계산하면 우리 54.29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정확히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직접 확인은 불가능하고요. 자, SST는요,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해서 37.33 나오는 것도 우리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칼럼 mean square 설명할게요. 여기는 이제 MSG, 여기는 MSE. 참고로 MST는 없어요. 여기 mean square error 혹은 뭐 mean square 자체, 그룹 자체는요. sum of square를요. 거기에 대응되는 degree of freedom으로 나눠준 값을 얘기해요. 따라서요. 여기 8.48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sum of square 16.96을 2로 나눠준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MSE 1.38은요. 37.33을요. 27로 나눠준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F스탯. 우리 F스탯을 구하려고 여태까지 온 거죠. 여기서 F밸류라고 했는데 우리 말로는 통계적 용어로는 F스태티스틱이 맞고요. F스태티스틱은 우리 정의대로 가면 MSG 나누기 MSE죠. 따라서 여기 보이는 8.48 나누기 1.38의 결과물 6.14가 F스태티스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구하면 다음에 할 일은요. 당연히 P밸류를 구하는 걸 거예요. P밸류는 일단 F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경우에 F 디스트리뷰션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가 여기 보이는 이 분자 텀, 그다음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27 두 번째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분포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F statistic, F value는 6.14 이렇게 돼서 사실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거의 0에 가깝구나, P value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가 구해보면 P value는요, 어때요? probability F2 27이 F 스텝보다 클 확률, 즉 F2, 27이 6.14보다 클 확률 해서 약 0.0063이라고 하네요. 즉 만약에 significance 레벨이 0.05라고 두면 이제 우리는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reject the null hypothesis를 했으니까 이 데이터는 적어도 하나의 그룹 평균이 다르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게 다른 건지는 모릅니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p-value가 크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당연히 결론은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일 거고요. 데이터는 적어도 한 쌍의 평균이 서로 다르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샘플 민들 간의 차이는 아마도 샘플링 베리어빌리티 혹은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당 이그젬플의 마지막 질문으로 가서요. 자, 해당 가설 검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데이터는요, 당연히 평균 엘드린 농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p-value가 굉장히 작았죠. 0.006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평균 농도는 모든 그룹에서 다 다릅니다. 즉 뮤1과 뮤2와 뮤3가 모두 다릅니다. 라는 결론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 그랬어요. 즉 뮤1이 뮤2랑은 다른데 뮤2랑 뮤3는 같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뮤1과 뮤2는 다르다라고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 뮤2랑 뮤3만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는 틀린 거고요. 두 번째, surface에 대한 엘드린 평균이 다른 레벨에서의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제 뭐 높고 낮음의 영역을 우리가 테스트한 게 아니죠. two-sided 테스트, 다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레벨에서 더 높은 농도가 나왔다. 이런 걸 검사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 C번, 적어도 하나의 그룹의 평균이 다릅니다. 네, 이거 맞아요. 이제 D번, 모든 그룹의 평균이 동일합니다. 일단 해석 자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르다라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p-value가 낮아서 우리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라서 그 D번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해봤는데요.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컨디션이 있거든요. 컨디션이 만족해야만 그 필요한 컨디션들이 뭐 있었죠? 인디펜던스, 그다음에 노말리티. 엄밀히 따지면 n이 지금 10밖에 안 되죠. 총 다 합쳐봐야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말리티 컨디션이 필요해요. 물론 라지 샘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게 필요는 없고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두 조건이 만족해야만 앞서 우리가 시행했던 하이파서시스 테스트가 설득력을 갖는 거예요. 자,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모든 컨디션이 다 만족하는 것 같습니까? 특히 인디펜던스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인디펜던스 컨디션일 거예요.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랜덤으로 뽑았겠죠. 아마 임의로 뽑았다는 문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에서는 적어도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 aldrin concentration이 뭐 인디펜던트하지 않을 뭐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노멀리티 컨디션이 만족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야겠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거 제 추측이긴 한데 여기 3에서 99, 3에서 7, 2.5, 5.5 이건 보니까 여기가 surface, 여기가 bottom, 여기가 mid depths 일 거예요. 이거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가 농도라는 것도 Y축도 다 레이블을 달아주셔야 돼요. 이름을 다 붙여주셔야 돼요. 히스토그램에서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게 뭐 frequency인지 relative frequency인지 뭐 density인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다 좋긴 합니다. 여하튼 간에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노멀리티 컨디션 따르는 것 같나요? 지금 사실 n이 10밖에 없어요. 각각의 그룹에서 10개의 샘플밖에 안 구했죠. 그래서 앞서서도 한번 짧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10개 있으면 진짜 정규분포를 따르더라도 모양이 아주 나이스한 벨 쉐입이 안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약간 이렇게 되죠. 근데 아주 관대한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빈 웨스를 조금 잘 조절해주면 이런 모양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정도면 시메트릭하다. n이 10인데 이 정도 모양이면 진짜 좋은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경험을 많이 쌓아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프리퀀시가 1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 1만 더 들어왔어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한 시메트릭하다. 이거는 조금 더 낫죠. 한 벨 쉐입 되는 것 같죠. 물론 여기에 아무것도 없지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히스토그램 정도 보시면은 적어도 아웃라이어는 없는 것 같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노멀리티 컨디션도 만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그림 보고 이거 죽어도 이거 노멀리티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없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테스트가 나중에 나옵니다. 아마 회귀 분석, 선형 회귀 혹은 이게 아마 시계열에서 또 나올 거예요. 이런 테스트 방법들은 거기서 또 자세하게 배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컨디션, 이제 constant variance 컨디션도 있었죠. 그래서 그룹들의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과 C라는 그룹이 있었을 때 각각의 반지름이 다 비슷비슷한 걸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었죠. 다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아노바 테스트 못 씁니다. 다른 테스트를 또 갖고 오셔야 돼요. 혹은 변형된 아노바 테스트를 쓰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하시려면 당연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박스 플롯을 쓰셔야 돼요. 네, bottom 그룹 같은 경우에 박스 플롯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mid depth surface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누가 봐도 이게 반지름 dispersion이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길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min max라고 하면 이게 range죠. 자, range를 봐도 차이가 나고요. 엄청 차이 나죠? 그 다음에 IQR을 보더라도 여기가 IQR이죠? 엄청 차이가 나요, 사실은. 하지만 이것도 샘플 사이즈 n이 각각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증거를 찾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도 우리는 보통은 그냥 constant variant condition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하고 많이들 넘어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난 여기에 도저히 수긍을 못하겠다 싶으면 관련 테스트를 배우셔서 그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선형회귀 모형 시간에 아마 배우실 겁니다. 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요. 앞서서 우리가 결론을 적어도 한 쌍의 평균이 다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어지는 다음 질문은
그러면 어떤 평균이 다르냐? 이 세 개의 그룹의 평균이 다 다르냐? 혹은 한 그룹의 평균만 다르냐? 만약 한 그룹만 다르다면 도대체 어떤 그룹이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질문에 답하려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아노바 테스트 말고요. 여기 있는 투 샘플 t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없어서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노바 테스트부터 먼저 써볼게요. 자, 아노바 테스트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널 하이포테시스는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의 모평균이 다 같냐 혹은 적어도 하나 다르냐 이거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t-테스트는요. 우리는 여기서는 어떤 그룹이 다른지를 알고 싶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같은지 이제 첫 번째 테스트고요. 자,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요.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의 평균이 같은지 그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에서는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이 다른지 각각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아노바 테스트를 왜 하냐? 그럼 t-테스트 이렇게 여러 번 진행하면 되는데 라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요. 일단 테스트에서 우리 두 가지 에러가 발생을 하죠. 첫 번째 타입 1, 두 번째 타입 2. 그중에 중요한 거는 우리 포커스를 맞추는 건 타입 1 에러 레이트죠. 자, 아노바 테스트에서의 타입 1 에러 레이트부터 볼게요. 타입 1 에러는요. 정의대로 따라가면요. 우리가 null hypothesis를 기각을 해요. 언제? when h0 is true. 이때요. 자, 이때 h0가 true라고 하는 건요. 세 그룹의 모평균이 다 같다는 소리죠. 그럼 t-테스트에서도 어때요? 이 세 개의 null hypothesis가 다 true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t-테스트에서도 우리가 타입 1 에러 레이트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한 번이라도 자, 이 null hypothesis가 true일 때 이 테스트, t-테스트에서 한 번이라도 잘못 기각하면 타입 1 에러가 발생하는 효과죠. 따라서 이쪽에서 우리가 타입 1 에러를 계산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는 사실상 1 빼기 베타를 파워라고 쓰긴 하지만 그냥 편의상 베타라고 쓸게요. 이때 베타 두 번째 테스트에서의 타입 1 에러 레이트도 베타 세 번째도 베타 근데 이 세 개 중에 한 번이라도 에러가 발생하면 타입 1 에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세 개 다 잘 돼야 되니까 3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타입 1 에러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사실상 알파보다 작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베타를 어떻게 설정해 줘야 돼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일반적으로는요. 같다라고 설정을 하겠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 베타를 뭘로 설정하면 돼요? 3분의 알파. 이렇게 설정해 주면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그룹이 지금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t-테스트를 몇 번 수행해요? 3번 해요. 왜?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문제니까요. 그러면 만약 그룹이 5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5 choose 2가 되죠. 그러면 10개. t-테스트를 10번 수행해야 돼요. 아노바는요. 그냥 한 번만 수행하면 되죠. 그럼 똑같은 타입 1 에러 레이트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 베타라는 거를요. 이때 이 베타는 각각의 t-테스트의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말하고요. 이때의 시그니피컨스 레벨은요. 당연히 10분의 알파라고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룹이 10개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 개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죠. 근데 멀티플 t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10 choose 2 45개 그룹 수가 증가하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t-테스트의 개수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즉 이때의 significance 레벨은요. 45분의 알파 쭉쭉 줄어들고 있죠. 원래는 알파 0.05를 뒀다면 지금은 어때요? 0.001 정도가 되죠. 굉장히 작아져요. 그룹 수가 더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t-테스트의 시그니피컨스 레벨이 거의 0에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노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을 멀티플 t-테스트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너무 많은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같은 수준의 타입 1 에러 레이트를 맞춰주려면요. 이 t-테스트에서는요. 굉장히 작은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타입 1 에러 줄이기 위해서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엄청 낮춰줘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었죠? 당연히 타입 2 에러 레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아노바 테스트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테스트라면 아노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부득이 우리가 그 중에서도 어떤 그룹이 다른지 알고자 할 때는 이렇게 t-테스트를 진행하고 하지만 이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하튼 제가 방금 설명한 이렇게 여러 쌍의 그룹을 테스트하는 시나리오를요. 우리 Multiple Comparisons, 다중 비교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별량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고요. 다중 비교. 그리고 앞서서 이 다중 비교를 할 때 그 아노바 테스트의 타입 1 에러 레이트를 맞추기 위해서 각각의 t-테스트의 타입 1 에러 레이트,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조정을 했었죠. 자, 그런 거를 우리는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은 본페로니 코렉션이라고 해요. 본페로니 방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본페로니 코렉션은요, 더 스트링전트한 시그니피컨스 레벨이 다음 테스트에서 더 정확하다고 제안을 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전 A라고 썼지만 알파 스타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t-테스트에 넣어야 되고 그 알파 스타는 알파 나누기 k, 이때 k는 number of comparisons being considered 해서 3개의 그룹이면 3개, 만약 10개의 그룹이면 45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K개의 그룹이 있다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가능한 모든 쌍에 해당하는 K 곱하기 K 빼기 1 나누기 2 K choose 2 이거를 넣어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중 비교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세 개 그룹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현저하게 다른 거냐 혹은 다 다른 거냐 이걸 알고 싶은 거니까요. 본페로니 코렉션을 이용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수정된 시그니피컨스 레벨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알드린 데이터셋에서 깊이는 이제 바닥 그리고 mid depth 그리고 surface 이렇게 3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이때 알파 우리는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0.05로 두고 싶죠. 자, 이 경우에 이제 평균이 유의하게 다른 그룹상을 결정하기 위한 2개의 샘플 t-테스트에 대한 수정된 유의 수준은 얼마여야만 합니까? 지금 그룹이 3개니까 K는 3 choose 2 해서 3개 따라서 3분의 알파를 알파 스타라고 두셔야겠죠? 그러므로 여기 C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남은 거는요. 우리 t-테스트를 진행하는 거 남았죠? 결국 t-statistic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뭐 x1 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차이 빼기 제로 널 하이파서시스는 지금 mu1 equal to mu2 이걸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이 standard of error of x1 바 빼기 x2 바 다시 쓰면 그 다음에 루트 n1분의 시그마 1 제곱이고 이때는 모르죠. 그 다음에 s1 제곱 그러니까 샘플 베리언스로 대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샘플 베리언스를 다이렉트로 넣는 게 합리적이냐? 이 널 하이파서시스가 true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널 하이파서시스만 보면요. 샘플 베리언스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 컨디션 중에 equal error variance 컨디션이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인즉슨 여기 가정이
우리 조건이 S1 제곱이 아니고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사실상 같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S1 제곱 샘플 베리언스들을 계산할 때 사실상 이 두 개는 같다라고 생각하고 뭘 해야 돼요? pooled 합동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합동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할 거고요. 그리고 샘플 베리언스 공식으로 보면 이 S1만 보면 x1 xi 빼기 x 바의 제곱을 n분의 1로 나눠주 그러니까 n으로 나눠준 형태잖아요. 매스2는 여기가 뭐 두 번째 그룹의 observation과 두 번째 그룹의 평균 들어오고 여기 두 번째 그룹의 샘플 사이즈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이런 유사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MSE. mean square of error가 이게 분자텀이요. 정확하게 sum of square of error와 일치하고요. 앞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돌아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줘요. 자, 이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n으로는 안 나누고 이제 다른 degree of freedom으로 나눠주고 있죠. 실제로는. 자,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자면 unbiased estimator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준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레벨에서는요. 나중에 다 하나씩 계산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S-pooled, 그러니까 pooled sample standard deviation을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서 본 거, 이 분모에 있는 파트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우리가 지금 같다라는 가정 하에는요. 이 둘 다 MSE로 대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t-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서 스탠다드 오브 에러는 이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 이 컨디션이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 쓰시면 되고요. 자, 그 수준은 우리 지금 기초 통계학 레벨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설명했으니까 이제 바로 예제로 돌아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닥과 중간층의 평균 알드린 농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가설부터 세우셔야 돼요. H0 가설. 자, 뮤 바텀이 뮤 미드 뎁스와 같다 vs alternative는 뮤 바텀이 뮤 미드 뎁스랑 다르다. 이렇게 투-사이디드 테스트의 가설을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당연히 테스트 스태티스틱 계산하시면 되죠. 자, 계산을 하면 여기 공식이 있으니까 이거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T 이때 degree of freedom은요. 여기 있는 원래 SSE의 degree of freedom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n 빼기 1이 아닙니다. 자, X 바텀의 바는요. 여기 있죠. 6.04. 그 다음에 X 미드 뎁스의 바는 여기 5.05. 그 다음에 사실 이 두 차이 빼기 제로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N 바텀 같은 경우에는 10개. 그 다음에 MSE는요. 여기 있죠. 1.38. 마찬가지로 똑같이 1.38 넣어주시면 0.53분의 0.99 해서 1.87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스텝 끝났고 세 번째 스텝 p-value 계산할게요. 지금 two-sided 테스트죠. 그래서 2 곱하기 probability degree of freedom이 27을 갖는 t분포니까 t 27.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 그대로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딱 봐도
1.87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죠. 정규 분포에서도. 그렇죠? 근데 T분포는 꼬리가 더 두꺼우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 안 하고 0.05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스타, 지금 우리 알파를 이 기준, 이게 작다 크다를 나누는 기준이 0.05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본페로니 커렉션에 따라서 0.05 나누기 3, 즉 0.0167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은요, 결국 알파 스타보다도 커요.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p-value를 이렇게 해서 뭐 0.05보다 크다. 따라서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틀려요. 우리는 수정된 significance 레벨을 제시하고 그거와 비교해서 더 크다라고 주장을 명확하게 하셔야만 맞는 로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요. 이 두 층 간의 알디닌의 농도가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은 이제 바텀이랑 미드 뎁스만 했었죠? 그러면 바닥과 표면의 평균 알디닌 농도는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null hypothesis를요. mu bottom, mu surface versus mu b라고 쓸게요. 그냥 mu s 다르다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할게요. 테스트 스태티스틱 공식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똑같고 이제 x 바들만 달라져요. 그렇죠? n 바텀과 n 서페이스는 지금 다 동일하니까요. 3.47 굉장히 큰 숫자를 얻었네요. 자, p-value 2 곱하기 이렇게 해보시면 0.0018 그래서 투사이디드니까 여기 2 곱하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수정된 significance 레벨 그러면 0.0167과 비교했을 때는 이게 더 작죠. 따라서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그러니까 bottom에 있는 알드린의 농도와 surface에 있는 알드린의 농도가 다르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t-테스트를 통해서 그룹이 여러 개일 때도 population이 민이 다를 수 있는지 그걸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자연스럽게 t-테스트의 결과랑 f-테스트의 결과, 즉 아노바 테스트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룹의 수가 2개다 라고 하면요. 또 테스트가 2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two-sided 테스트, 또 다른 하나는 one-sided 테스트. 자, two-sided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둘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one-sided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t-테스트는 어떠한 평균이 다른 그룹의 평균보다 더 크다 혹은 작다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반면에 f-테스트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two-sided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교 불가. 그리고 이제 3개 이상의 그룹. 자, 이 경우에는 또 2개로 나눠야겠죠? 투사이디드랑 원사이디드. 근데 뭐 원사이디드는 F테스트 자체가 안 되니까 비교 불가고요. 투사이디드만 또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가 일치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t-테스트에서 우리가 만약 그룹이 3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K가 3이다 라고 하면 t-테스트를 3번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 3개의 테스트에서 모두 다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가 나와요.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세 그룹의 평균이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아노바에서는요. 이게 reject the null hypothesis.
즉,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요, 세 개의 그룹 중에 적어도 하나의 그룹의 평균은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실제로는 다 증명이 가능해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본페로니 커렉션, 시그니피컨스 레벨이요, 지나치게 낮은 게 이유예요. 그래서 이 시그니피컨스 레벨이 너무 낮으면 우리가 null hypothesis 자체를 기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상대적으로 0.05보다는 0.01일 때가 더 기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고요. 자, 이런 본페로니 커렉션 자체의 문제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modified 시그니피컨스 레벨 방법들이 또 많이 존재하거든요. 자, 이런 모든 방법들, 왜 본페로니 커렉션이 이런 불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해 주는가 증명부터 이런 방법론들까지는요, 모두 다중 비교를 가르쳐 주는 수업이 아마 다별량 통계 이 수업을 들으시면요, 아마 더 자세하게 또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